면역을 볼 때 처음에 이제 면역계 세포의 종류를 보면요. 처음 시작은 어디나 똑같아. 자가재생 줄기세포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전능하신 줄기세포가 일주일 만에 다 만듭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죠. 그래서 이 전능한 자가재생 줄기세포가 다능 조혈모세포, 조혈모세포를 만들 수 있는 다능 줄기세포로 이제 바뀝니다. 얘도 줄기세포고요. 얘도 줄기세포예요, 사실은 원래. 줄기세포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얘는 이제 다능하다. 근데 조혈 쪽, 백혈구나 이런 밑에 있는 이런 면역계 세포만 만들 수 있게 이제 정해집니다. 이런 걸 이제 발생 과정에서는 우리가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데스티니 표현합니다. 그 운명이 일정 부분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다 다른 조직의 줄기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머리도 줄기세포 있어. 여기 머리카락 줄기세포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그때 배울 때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발생가 거의 맨 마지막 페이지쯤인가? 그때쯤 나오는 게 이 머리카락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 나오면 그 머리카락 나오는 곳 거기에서 총 6개에서 7가닥이 나오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빠지고 빠지다 보면 같은 자리에서는 그렇대. 거기 써 있는 걸로는 그래요. 그게 사람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동물이다 이렇게는 안 써 있는 거 보면 사람 얘기 같긴 한데. 난방을 끌까요? 바람이 아프지? 바람이? 덥다기보단 지금. 네, 먼저. 그래서 이 다능한 조혈모세포가 골수계와 림프계로 이제 분화가 되고요. 림프계는 우리 잘 알고 있는 B림프구, T림프구 이렇게 있습니다. B세포, T세포라고 해도 돼요. B셀, T셀이야 원래. 그리고 자연살생 세포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요걸 이제 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생원 때 안 했어야 되는데 원래. 원래 안 했어야 되는데요. 이 자연살생 세포는 NK셀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줄여서 쓰고요. 얘도 대식세포나 단핵구나 이런 애들처럼 식세포 작용을 합니다. 항원을 섭취하는 거죠, 섭취. 섭취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원래 항원을 제거해준다 얘도. 골수계전구세포는 우리가 익숙하죠.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렇게 있는 거고요. 위에 단계 요거 위에 단계는 사실 잘 몰라도 되는데 이 혈소판만 조금 이제 특이한 거예요. 거핵세포라고 해서 당연히 핵이 엄청 크겠죠? 거핵이에요. 핵이 엄청 큰 애가 한 명 있는데 얘가 쪼개져요. 산산분해 조각조각 쪼개져. 그 쪼개지면 그게 혈소판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조각이었다. 혈소판은 사실. 요런 사실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호염구나 호산구나 호중구 이런 애들은 호염기구, 호산성구, 호중성구인데 이 염기성 염색약, 염색약이 염기성이네 또는 염색약이 산성인애한테 염색이 되는 거예요. 염색약의 액성에 따라서 염색되는 백혈구의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도 했고요. 특성 같은 경우에 여기에 엽이 이제 다르다.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삼엽이다 이렇게 그림 보면 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호상구는 2엽이다. 이런 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냈었어요. 내가 말고 교수님들 냈었는데 나는 외우지 않았어요. 나 못 외우겠더라고. 너무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안 외웠었어. 그래서 내가 임용시험을 볼 때 안 나왔어요.
아주 럭키하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외워. 됐어. 나 안 외울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외울 거야. 일부러 안 외우는 것도 있어요. 저는 자존심. 요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 세포 관찰할 때 주로 아세토산카민이나 아세토올세인 빨간 색깔 염색약을 쓰고요. 우리 동물 뭐 구강상피세포나 이런 동물 세포 관찰할 때는 메틸렌블루나 메틸블루나 뭐 이런 파란 색깔을 쓰는 이유가 적혈구 때문에 그렇죠. 동물은 이제 피가 빨갛기 때문에 혈액이 그래서 파란 색깔 염색약을 쓰고요. 식물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빨간 색깔 염색약을 씁니다. 염색약 같은 경우에 사실 액성이 염기성인 염색약도 있고 산성인 염색약도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건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인 이유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핵을 염색하는 거예요. 근데 핵 안에는 단백질도 많고 대표적으로 DNA가 있죠. DNA가 인산 때문에 음전환을 띱니다. 그래서 염기성 염색약으로 핵만 염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색한 다음에 현미경을 보면 딱 핵만 염색이 되죠. 나머지 세포질은 염색이 안 되죠.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람 염색법에서 썼던 뭐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나 샤프라닌도 다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염색약. 우리가 산성 염색약을 대학교 가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 있습니다. 근데 메틸 오렌지, 뭐 에오신 Y 뭐 이런 것들 염색약의 액성 같은 것도 외워요. 쓸데없는 거 많이 외웁니다. 우리는 근본이 없어서 그래. 저혈 모세포 이렇게 있고요. 골수 전구 세포에서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과립백 혈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비만세포로 분화된다. 그래서 우리의 대식이는 단핵구의 성숙된 형태고요. 단핵구가 조직 내로 이동하면 대식세포로 분화된다. 그래서 우리의 대식이가 있기 때문에 요 내재 면역에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순박한 대식이지. 얘가 이제 항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항원 획득이라고 해요. 이게 병균 뭐 세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먹죠.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안에 있는 리소좀 해가지고 막 산산 조각을 내버려, 막 토막을 내버려요. 그죠? 토막을 내고 얘 뭐라고 했지? 얘는 근본이 오랑캐예요. 오랑캐야. 그래서 자기가 먹은 걸 머리에 붙여놓고 바깥쪽에 효수를 해놓습니다. 효수. 그게 이제 항원 표시, 항원 제시예요. 항원 제시. 그래서 항원 획득, 항원 제시. 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좀 이렇게 쓰면 좀 멋있잖아. 용어를 어디 가서 설명할 때 항원을 먹어요. 이거 항원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항원을 T세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멋있죠. 네. 그냥 멋있을 뿐이야 사실. 그리고요 이제 수지 있습니다. 우리 수지 귀염둥이 수지죠. 이게 나는 이게 이미지가 돼 있어요. 내가 배울 때도 이미지로 배웠어요. 인강 들을 때 나는 그냥 했었거든. 그냥 혼자 공부할 때 그냥 했었는데 인강 강사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나는 대식이 난 대식은 내가 붙인 거고 사실 수지는 그분이 붙였어요. 우리 수지는 이쁨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 수지가 팬클럽이 많았죠, 그죠? 오빠들이 다 좋아해. 싫어하는 오빠가 없어. 싫어하는 오빠가 없어서 이 B 림프구 오빠하고 T 림프구 오빠가 아주 아껴줍니다. 그래서 누가 괴롭히면 바로바로 혼내줍니다. 그게 이제 수지죠. 이 수지도 항원을 획득해서 림프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항원 제시 기능이 특화된 세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포를 이제 항원 제시 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항원 제시 세포를 대표적으로 쓰면은 세 종류라고 합니다. 이 수지하고요, 배수지하고요, 대식이하고요,
그리고 B세포,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대표적인 항원제시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되지 않은 수지가 혈액에서 조직으로 이동한 다음에 병원균과 만나서 병원균을 삼키게 되면 빠르게 성숙해서 림프절로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 수지는 조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먹죠. 그러고 들고 바로 오빠들한테 갑니다. 림프절로. 오빠 이렇게 가는 거지. 오빠 이상한 애들 들어왔어요. 스토커 같아요 오빠. 이러면서.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보조티 형이 먼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뭐? 우리 수지를 스토커한다고?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 이제 수지가 이제 항원을 이렇게 제시해주죠. 이 새끼예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오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보조티 형이 B형하고, 이 보조티 형도 이거예요 이거. 요것만 해요. 요것만 막 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중간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형인 세포독성 T세포와 그래서 좀 온화하지만 더 야비한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둘 다 부메랑을 던지는 거긴 한데 거의 뭐 B세포는 서포트고요. 그리고 사실 세포독성 T세포도 원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딜이에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죽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세포를 죽인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 세포성 면역이라고 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얘도 뭐 퍼포린과 그랜자임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해요. 분비를 해가지고 얘의 이제 세포막에 막 터널 같은 걸 만들어. 터널 구멍을 내 이렇게. 그러면 거기를 삼투압 때문에 이렇게 쓱 가요. 그러면 감염된 세포가 죽게 됩니다. 터트리거나 또는 그랜자임에 의해서 이 감염된 세포의 세포 자살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도 좀비가 되면 이렇게 죽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T형은 직접 가서 일단 거의 현장까지는 갑니다. 가서 이제 스나이핑 하고요. 원딜로서. 그러니까 뭐 진처럼 궁을 쏘진 못해.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보여야 돼요 타깃이. T세포는. 근데 B세포는 그게 아니야. B세포는 가서 서포트라고 했잖아. 항체를 이렇게 뿌려주죠. 항체가 하는 게 뭘까? 뒤에 와서 할 텐데. 항원에 붙어요. 항원에 붙어서 항원은 죽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죽일 수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턴 거는 거죠. 스턴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체 매혹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끌어당기던가 요런 느낌입니다. 왜? 알이 매혹이 더 낫지 않나? 아닌가? 다 모이게 하는 거 없잖아. 다 모이게 하는 기술 없잖아. 뭐 없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네요. 그리고 이제 비만세포예요. 비만세포는 혈액 내 전구세포로 잘 알려있지만 우리 비만세포는 작년에 염증 반응할 때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익숙하죠. 얘는 이제 작은 혈관 근처에 있으면서 활성화되면 혈관 투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물질들을 분비한다. 이 물질 중에 우리는 히스타민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히스타민 혈관 투과성, 모세혈관의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백혈구의 이동을 도와줬다. 그래서 혈관 보면은 결국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건 똑같아요. 어디나. 그래서 거기 다 혈관 내피 세포가 우리 연접되었잖아요. 밀착 연접을 통해서 다 연접이 돼 있는 거야. 그게 혈관인 거예요. 결국 그 혈관에 그 연접을 느슨하게 해줘서 그 틈으로 모세혈관이 롤링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세혈관에 나가서 롤링하는 과정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지만 병원체로부터 점막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과립구는 뭐 봤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호중구가 중구가 제일 중요하죠. 호중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많다. 가장 많다. 그래서
너무 몸이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면 상태를 보기 위해서 약간의 체열을 해서 그 백혈구 수치를 본다 그래요. 그 백혈구 수치를 봤을 때 보는 애가 이제 호중구가 됩니다. 그래서 막 진짜 고열이 엄청 날 때 그때 백혈구 수치가 진짜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얘가 면역해주니까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호중구도 결국 백혈구 수치도 높으면 안 좋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기능을 잘 하면 좋은데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안 좋습니다. 백혈구 같은 건 본 적이 있나? 관찰해 본 적이 있나? 없어? 백혈구도 본 적이 없고. 백혈구 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좀 봤어야 되는데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우리 오늘 시험 뭐해? 그냥 피나 보자. 예. 나 그랬었는데 예전에 동아리 가서 야 니네 오늘 뭐 하게? 동아리 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런다고 꼭 애들이 왜 나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예. 그러면 찔러. 네. 그럼 찔러. 피라도 뽑아서 봐. 이러면 애들 농담으로 알아. 진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피를 그냥 볼 생각을 잘 안 해요. 혈액형 판정 실험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냥 다 보면 돼. 다 그냥 세포 떼서도 보고. 이거 어떻게 생겼지? 심장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심장 조직 한번 봐볼까? 이러면서 뇌는 막 이러면서 왜 조금만 떼고 다시 닫아서 잘 넣으면 되잖아. 곤충 같은 경우에는 곤충은 그냥 실험해도 될걸? 그럼 곤충 해부에서 곤충 뇌를 봐도 돼요. 곤충 뇌 잘 해부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커야지. 초파리 갖고 어떻게 보겠냐. 초파리 갖고 볼 수 없죠. 초파리 근데 침샘 염색체 보는 실험이 있는데 해본 적은 없어. 나도 유전학 실험에서 했었는데 나는 안 했었어요. 우리 원래 사범대 나온 사람들이 실험이 약해. 그래서 일반 그냥 생명과학과에서 교직이수 하신 분들이 훨씬 실험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부럽더라고 좀. 난 실험은 다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임용시험 볼 때 실험이 있는 지역이 있어. 그게 이제 원래 대표적으로 이 대전. 충남이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고요. 세종도 처음에 세종이라는 그 도시가 생겼을 때 그때 생겼고, 충북도 재작년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실험을 필요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 지금 임고생이면 충청도에 시험 안 받겠죠. 그러면 저기 밑으로 갔겠지. 위로 안 갔겠지. 저 밑에 가가지고 사투리 쓰고 있겠죠. 아니 자나 이러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임마. 그렇게 했을 텐데요. 제주도 있죠 따로. 제주도는 가면 안 돼. 그래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 올릴 거긴 한데 유튜브 멈추고 또 많이 놀았는데 뭐 호상구나 호염기구 있고요. 비림프구 T림프구 있고요. 자연살생 살해세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연살해세포는 내재 면역에 관여한다. 요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자연살해세포. 이 자연살해세포가 전문적으로 내재 면역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바이러스에 관한 면역을 할 때 그때도 내재 면역 할 때 이 NK셀이 관여를 많이 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면역이 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가면은 아마 한 학기 내내 해도 모자랄 정도야. 그래서 대강 하는 겁니다, 이거. 더 알고 싶으면 더 물어보세요. 나중에 면역학 책, 전공책이 집에 있긴 있어.
만약에 그 책이 보고 싶으면, 근데 지금 그거 보고 싶은 정신이 없겠지? 보고 싶으면 중간고사 끝나고 만약에 보고 싶으면은 얘기하면 돼. 집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예요. 나도 안 볼 거야, 나도. 원래 우리는 심판이 계속 나오잖아. 심판이 한 2, 3년마다 계속 나와요. 미친놈들이야, 그냥. 그럼 계속 사시는 거예요? 계속 사야 돼요. 계속 사야 돼요. 근데 막 그 분야마다 거의 그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인 책들이 있어요. 세포학은 더셀. 그리고 발생학 같은 경우에 길버트의 발생학. 그 동물 인체 생리는 종류가 여러 개라 그런 거 별로 없고, 식물 생리학은 테이지 식물 생리학 이렇게 딱. 생태학도 스미스 생태학 이렇게. 또 분야 세부 전공마다 거의 뭐 어장이 약간 있네요. 그지, 교과서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재미도 있어. 5판을 계속 보다가 6판이 나와. 그러면 6판을 보면서 뭐가 바뀐 거지 이러면서 읽는 거야. 두 개 펴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면서 여기 내용이 한 문단이 추가됐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많이 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다들. 다 그렇게 된다. 내재 면역이요. 내재 면역은 이제 다른 말로 비특이적 반응 또는 이제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고,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적응 면역, 특이적 면역, 후천성 면역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내재 면역의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감염되는 감염 경로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 감염되는 경로에서 세포 외와 세포 내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내재 면역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는 내재 면역이 아닌 것도 써 있어요. 당연히 써 있다. 그냥 얘는 밑에 써 있는 거는 그냥 얘로 인해서 면역이 된다라고 써 있는 거니까, 그러고 뭐 너무 자극받지 말고. 세포 외에서 이제 세포 사이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제 조직액이 있죠. 이렇게. 세포의 기질이라고도 불러요. ECM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세포 조직액 사이에 이제 감염될 수도 있고, 혈액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림프에서 감염될 수도 있다. 혈액도 이제 결국 혈액도 세포 단위가 아니잖아. 혈액이라고 하면 이제 조직기예요, 조직. 요것도 사실은 옛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생투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생투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생원 내용이었는데. 상피 표면에서 증식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세포 외에서 할 때는 상피 표면이든 결국 여기에든 항체에 의해서 이제 면역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 IgA가 이제 기생충 면역을 관여해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고 항미생물 펩티드에 의한 면역도 가능하다. 이게 항미생물 펩티드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내재 면역으로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이 항미생물 펩티드하고 같은 맥락에 가는 애가 리소자임. 라이소자임이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지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진짜 그냥 항미생물 펩티드라고 불러요. 특정한 물질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보체라는 말이 나와요. 보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체도 하나의 챕터 수준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어려워서 보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보체는 대강 얘기해주면 뭔가 항원에 의해서 유도가 돼. 그러면은 어떤 보체 물질들이 많아요. C3, C4 이렇게 해가지고 C5 해가지고 쭉쭉 가는데 숫자가 걔네들이 이제 쪼개지면서 계속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그 쪼개진 애들이 뭉쳐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복합체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막공격 복합체라고 해서 걔가 직접 이제 세포에 결합을 하면 거기에서 막수용체 해가지고 삼투압으로 죽일 수도 있고요. 막공격 복합체를 만들면, 또는 이제 항체 작용 자체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발견한 게 그거였었어요. 항체 기능을 도와줘서, 그래서 보체라고 이제 불렀던 건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얘 자체만으로도 활성화되는 경로가 있고, 또 그 경로에도 3가지 경로가 있고, 만노스 렉틴 경로, 대체 경로, 이렇게 경로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진짜 재미는 있는데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면역들을 배우고 대학교 가서 면역을 당연히 배우겠죠. 면역을 당연히 배우게 되면 처음 배우는 건 같을 거예요. 백혈구, 적혈구 이것만 알아듣고 대식이 이 정도 단어만 조금 보이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단어고 다 처음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세포 내에서는 이제 세포질에서 증식하는 감염원에 대해서는 세포 독성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를 TC라고 써요. TC. 뭐 킬러라서 TK라고 썼던 시절도 있긴 해요. 근데 TC라고 많이 씁니다. 독성, 탁식. 탁식에 그 C 쓰는 것 같고요. NK 세포에 의한 면역도 가능하다. 내재 면역으로. 그리고 활성화된 대식 세포에서 면역될 수 있다. 그래서 세포 내로 세균이 도입될 때 그냥 인지질 이중축 망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얘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세포죠. 내 자기 세포에 이 세균이 막수형체가 있어서 세포 내 도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새끼입니다. 또는 이제 세균 자체가 세포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소낭에 쌓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의 관계라고 해서, 결국 내재 면역, 아까 얘기했던 대식이나 수지나 또는 비세포가 항원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T세포에 가서 알려줘야 돼요. 항원을 제시해줘요.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뒤에 일어나는 적응 면역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앞에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내재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단핵구나 이런 애들이 항원을 획득하는 경로. 요게 결국 내재 면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 면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적응 면역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런 그랬어요. 내재 면역만 결핍된 경우에는 결국 내재 면역만 결핍되는데 전혀 면역 반응이 아예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적응 면역만 결핍된 경우에는 요 정도 차이는 내재 면역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해결되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안 되죠. 안 돼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재 면역이 적응 면역을 이끄는구나. 요걸 이제 요 데이터를 통해서 얻게 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염증 반응에서는 요거 물질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머지 내용은 다 생원에서 했는데, 프로스타글란딘하고 프로스타시클린, 일산화질소 이런 애들이 이제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증 반응에. 그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발열과 염증 반응 촉진하고요. 프로스타시클린하고 일산화질소는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소판에 혈액 응고되는 그 기작들이 있어요. 효소 활성화되고 그 기작들도 한번 찾아보면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미안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